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일단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함량을 키워서 자기만의 어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이런 삶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구체적인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단방약 같은 그런 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함량이 크게 사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어떤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살려면은 일단 자기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되거든요. 왜 남한테 휘둘리느냐? 그러면은 간단하잖아요. 어떤 판단의 주도권이나 어떤 가치 기준을 남한테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두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판단 기준이나 어떤 삶의 자부심, 어떤 가치 기준, 이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남한테 휘둘릴 일이 없죠. 이건 그런데 삶의 자부심이나 가치 기준, 어떤 자존감, 이런 거는 어떤 기능적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존재론적 각성만이 이것들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 존재론적 각성이란 게 뭐냐? 그건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우리들은 다 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 헤르만 헤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과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 알려고 하는 희미한 불꽃이 시작될 때 그는 비로소 인간이 되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인간의 원래 모습은 타인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는 게 아니죠. 인간의 원래 모습은 내가 나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나로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원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원래 모습이 왜 자기한테 갖춰지지 않느냐? 그거는 헤르만 헤세의 얘기를 빌려서 말한다면 나는 나를 소유하고만 있지 나를 알려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직접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는 첫 절차, 즉 자신을 궁금해하는 일,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한테 그냥 소유적 상태로 있지 존재적 상태로 있지가 않아요. 자기가 자기로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가 굳건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은 뭘 좋아하는지 이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죠. 제가 어느 일간지에서 본 내용인데요. 프랑스인가 이태리인가 어느 그런 나라에서 온 패션 디자이너가 우리나라에 와서 좀 장기적으로 체류한 다음에 한 인터뷰를 제가 잠깐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도는 어떻느냐.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가 한국 사람들은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높은 것 같다. 매우 높다. 매우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입을까 보다도 다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입을까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입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다른 사람이 입는 것에 관심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이 패션이 형성되겠어요? 아니면은 비슷해지겠어요? 당연히 비슷해지죠. 이것이 이 자기가 자기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알매 활동, 궁금해하는 활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입고 다른 사람이 표현하는 방식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일단 자기를 궁금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자기만 자기예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자기한테 설명돼야 돼요. 자기가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지가 자기한테 설명돼야 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설명돼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쉽게 휘둘리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향해 걷는 길이 제일 어렵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이걸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려운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쉬운 일만 찾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한테는 이건 해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를 쓰고 자기 생각하는 수고를 하고 하는 일들이 어느 정도는 단련되어 있는 사람한테 가능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자기 삶을 영위하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매우 가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우리가 학자가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이 논문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완벽한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기준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옷을 입었어. 그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이 좋게 평가해 주는 것, 그거 이렇게 사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것은 사실 우리가 성장해 가는데 필요한 거죠. 무슨 작품을 만들어 놨어. 인정 같은 거 아무 필요도 없다 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하는 작품 활동이 더 속도나 그다음 질적으로 보양될 가능성이 크죠. 저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필요한 거고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일 때, 이때 자기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문제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를 표현하는데 더 필요한 것이면은 의미가 있지만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이 야망이나 욕망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다른 사람의 인정 욕구에만 매달리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인정 욕구 굉장히 생산적이고 적극적으로 발전을 하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자기가 자기 주인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은 자기 주인 자리를 오히려 타인이나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너 자신을 알라,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냐,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것을 묻는 이유가 바로 그런 질문들을 할수록,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자기 상태를 자기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 자기 주인 자리가 점점 튼튼해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자기 자리가 튼튼해지면은 인정 욕구가 자기한테 차지하는 비율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인정 욕구가 오히려 자기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조급함도 마찬가지죠. 저는 조급함이 생산적인 조급함이 있고 비생산적인 조급함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무엇을 조금 조급한 마음이 있어야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덜 게을러지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자기 안에 자기 야망을 발휘하는데, 자기 꿈을 실현하고 싶은데 조급함이면은 어느 정도 생산적이지만 이런 야망과 꿈이 없이 그냥 조급하기만 하는 거 있잖아요. 사소한 일에 조급해하는 거. 큰 목적보다는 작은 목표에 조급하는 거. 이건 다 자기가 자기로 우뚝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자기가 자기로 우뚝 서 있는 사람의 이 조급함은 그 사람의 이 성장에 가속도를 붙게 한달지. 그 다음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조급함은 그냥 그 불안함의 한 표현이 아닐까.